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종교사 운동과 희망친구 기하대책이 함께 해왔던 배우다 영어 2022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41 프로젝트. 제목이 너무 기네요. 네, 하여튼 결과 발표에 와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결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개회사 겸해서 여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읽기 유창성과 곱셈 구구를 중심으로 해서 41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또 그때도 우리 기하대책이 함께 해주면서 무려 이제 4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읽기 유창성과 그리고 곱셈 구구의 그런 어려움들을 그래도 많이 해결하는 그런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실에 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급되는 것이 우리 학생 전체들의 어떤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와 점점 멀어지고 이제 중학교에 가면 또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특히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또 요소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배움 찬찬히 연구회에서 또 이 영어 기초학력도 교재들을 좀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학기에 처음 선생님들과 함께 이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 결과 발표를 통해서 그 성과들을 확인하고 또 이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 또 보급되는 또 이런 일들이 또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교사노조 연맹의 유윤식 정책위원장님도 함께 하셔서 저희 성과 발표회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앞에 오셔서 잠깐 인사 좀 얼굴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네,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예,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교사노조 연맹이 늘 좀 이 종교사 운동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이 현장에서 수업 연구나 실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공유하고 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오늘 종교사 운동 사무실을 처음 왔어요. 저도 좀 좋은 교사가 더 되고 싶어서 오늘 또 후원 가입했고요. 소액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40일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정말 귀중한 성과를 이렇게 같이 이 사무실에서 생생하게 같이 공유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교사노조도 종교사 운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실천 프로그램들을 같이 따라 배우면서 좀 더 우리 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늘 함께하는 그런 교사노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영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기하대책이 또 귀한 또 이 재정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과거의 어떤 특정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좀 농사노천 학생들 또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의 그 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일에 사실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수진 기하대책 국내 사업기획팀장님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셨거든요. 네. 네, 임수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리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친구 기하대책 국내 사업기획팀의 임수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42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저희가 이렇게 40일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모든 친구들을 위한 어떤 지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취약한 친구들이 같이 반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걸 통해서 친구들이 많은 향상도를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 친구들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의미이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귀한 정말 기회가 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더욱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40일 프로젝트가 지속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좀 아름다운 성과들이 잘 나타나기를 또 기대해 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교사, 정말 좋은 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곳인데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선한 영향력들이 온 세상에 또 전국에 잘 전파되기를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먼저 참여 현황 먼저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중원 배움찬찬 연구회 대표님께서 이제 결과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여한 선생님들 두 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좀 함께 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또 질의응답, 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 혹시 우리에게 소감 나눠주실 분 있으면 모셔서 또 소감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광고 드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단체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이 TV에 줌 화면 띄워놓고 현장 참여자와 온라인 참여자가 함께 사진을 찍고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참여 현황을 잠시 좀 보고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다 영어 2022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 저희가 9월 14일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모집했었죠. 그래서 9월 21일에 참여학급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었고요. 9월 29일에 참여한 선생님들 모시고 약 한 1시간 정도 연수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이 1시간 연수가 되게 짧으면서도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걸 듣는 거고요. 이 1시간 연수만 가지고도 가능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사에게 매우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제 참여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데리고 사전 진단을 하셨고 그 결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 23일부터 10월 6일 요 사이에 저희가 템북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교재를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하루 15분씩 했었고요. 일주일에 3일 했었고 2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기간이 좀 짧다라는 평이 있다고 제가 좀 잠깐 들었는데 이 기간이 충분한지는 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후 검사해서 그 결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오늘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일단 교사들 연수 1시간 하는 거,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루에 15분씩 주 3회 계속 2주 동안 하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서 진행이 좀 되는 거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좀 신청을 하셔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했었는데, 다만 저희 또 프로젝트의 목표가 또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돕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 학교라던가 또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20% 이상 있는 학급은 우리가 50%를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신청하신 대부분의 학급이 다 선정이 좀 됐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50대 50 균형적으로 모집이 돼서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거는 바로 우리 배움 찬찬 연구에서 만들어 놓은 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이제 그런 음성들을 제공하면서 함께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참여 현황을 좀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총 78학급이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78학급 안에는 한 학년 전체가 영어 전담 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학급이 약 51%, 40학급, 그리고 농산어촌 읍면지역 학급이 19학급, 24%,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이지만 취약계층이 좀 많이 있는 학급이 약 이제 19학급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50% 이상 취약계층이라고 여겨지는 학급이 4학급이 있었고요. 30에서 40%가 4학급, 또 20에서 30%가 11학급, 이렇게 해서 약 한 51대 48, 49, 이 정도의 비율로 이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생 수로도 보면 좀 비슷하긴 한데 일반 학급 학생 수 좀 많습니다. 학생 수로만 보면 56%가 일반 학급의 학생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산어촌 읍면지역과 취약계층을 합쳐보면 약 한 44%. 그래서 총 합계 1,633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영어 학습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장에 78학급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60여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와 함께 했다, 그 의미하거든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참여 현황 보고를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김중훈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 성과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중훈 선생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중훈입니다. 제가 잘 발표해야 될 텐데 걱정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 전담을 한 6,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교직 생활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영어 전담을 했고, 그중에 6학년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영어 전담할 때는 교과서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한 1년을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좀 교과서와 아이들의 좀 필요가 다르구나.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영어는 CD 이북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면 아이들보다 그 CD 교과서가 우선이 되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가르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한 두세 명 아이들은 눈을 깜빡깜빡 거를 보고 있는데 뭔가 답답함을 저한테 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그 아이들은 보니까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짧은 단어도 못 읽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 쓰는 글씨로 칠판에 영어 단어를 써놓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들도 영어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영어 프로그램 저희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는 코로나가 이제 하면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초학력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유심히 본 것 중에 물론 수학이 기초학력 미도달이 제일 많았지만 원래부터 수학이 미도달이 많거든요. 근데 증가폭으로 보면 영어가 제일 많았어요. 영어 미도달은 코로나 전후로 거의 더블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근데 일부 그 농산호촌 지역에는 한 25% 미도달이 됐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라는 얘기를 좀 얘기하게 됐고 그래서 영어 부진 프로그램을 좀 가능하면 좀 좀 속도를 내서 좀 그동안 하던 걸 정리해서 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 신청해서 참여하신 분은 대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매일 이제 바쁘게 뭔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교실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아하지 않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하고 이제 쉬는 시간도 쪼개서 써야 되는 게 초등학교 교사의 삶인데 그 시간을 다시 쪼개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준다는 거는 저는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솔직하게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40일 동안 프로젝트 결과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설명드린 김영식 선생님께서 설명드렸는데요. 저 배경 환경을 보면 역시 일반과 그 취약계층, 농산어촌, 읍면이 함께 거의 비슷하게 참여했고요. 학생 수로 보면 일반 학생이 좀 많지만 농산어촌 이렇게 전체 1,600명 정도가 학생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학급부터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꾸준했고요. 이 중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친구도 함께 있습니다. 쭉 보시면 4학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학급수로 따지면 이렇게 뭐 어떻게 학급수도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한 학년에 신청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 80개 학급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효과성 검증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사후를 저희가 비교했는데요. 모든 학년에 봤을 때 이거 데이터를 잘 보시면 좀 이해를 좀 할 필요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전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평균이 78점에서 사후 85점으로 전체 평균은 약 7점 정도 향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의미가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라고 했을 때 모든 학년에서 매우 높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어요라고 통계적으로 검증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집단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도달 집단과 미도달 집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면 되게 83과 42가 뭐냐라고 보시는데 잘 보시면 도달 집단은 출발점에서 평균은 83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도달 집단은 42점으로 어떻습니까? 거의 2배에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거 보고 처음에 우리가 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평균이 비교적 높지만 이건 뭡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는 잘하는 애와 그러지 못한 애가 굉장히 차이 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보다 더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느껴서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무거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사후 봤을 때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이제 더 올라가죠. 굉장히 높죠. 90점이니 평균 90점 거의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 내는데 저희 아이들이 70 몇 점대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애들은 한 90점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역시 미도달 집단이 역시 어떻습니까? 이 미도달 집단도 그 도달 집단은 7점 향상됐지만 미도달 집단은 거의 더 많이 이 2배 이상 많이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프로그램이 미도달 집단에게 효과가 있는, 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되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출발점에서 영어 교과는 잘하는 애와 그렇지 못한 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사후에 미도달 집단, 우리가 관심 있는 미도달 집단의 변화는 어땠을까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학년별로 3학년은 18%에다가 7%, 그리고 17%에서 뭐 5%, 15에서 9% 점점점 어떻습니까? 학년이 낮을수록 개선율이 굉장히 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평가를 했을 때 3부터 6학년의 전체 미도달은 14%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미도달은 그 연구에서 14%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와 이 연구는 되게 일치했는데, 다만 그 연구에서는 이제 격차가 한 10점도 되게 크다라고 했는데 저는 40점 차이 난 거 보면서 뭔가 여기에 다른 변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꽤 많은 아이들이 개선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한 뭐죠? 한 3배 정도 아이들 크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도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 아이들이 미도달에서 벗어나라고 앞에 본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3에서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65%, 66% 정도 아이들이 미도달에서 도달이 되는 도달률 그렇게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6학년은 이제 증가 폭은 없지만 미도달률은 훨씬 더 많이 개선되는 걸 알 수 있고 5학년이 좀 약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건 선행 연구 보면 평가원에서 연구한 것도 5학년에서 아이들이 영어가 많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와 좀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3, 4학년에서 누적된 것이 5학년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 분포 현황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아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잘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사전이고요. 이제 붉은색이 사후입니다. 쭉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죠? 아이들의 점수가 꽤 많이 이제 뭡니까? 만점자가 굉장히 분포가 만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에 있는 집단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푸른색은 이제 사전진이거든요. 즉 사전은 밑에 하위권이 좀 많은, 좀 빵빵하게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이게 지나면 좀 하위권이 날씬해지는. 하지만 여전히 좀 다소간에 개선되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분포를 보시면요, 이렇게 미도달 학생은 줄어들고 학생 간의 격차도 보시면 꽤 이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40일 동안 했을 때 미도달 낮은 성취가 낮은 아이들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검증해보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는 모든 학년에서 상승했다고 되는데 미도달률 계산 보면 물론 전체를 합치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해요 라고 강력하게 설명하는데 그중에 보면 아까 본 것처럼 5학년에서 다른 학년과 비교하게 0.032로 조금 좀 낮은 그런 특성이 보이겠습니다. 아마 5학년에서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도달 비율을 보면 사전과 사후에 비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학급을 단위로 보면 도달 비율이 한 94%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 5% 정도 아이들은 여전히 미달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도달을 85에서 사후는 이제 94%로 꽤 많이 개선되는 9%가 개선되는 특징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마 선생님이 느낀 거는 꽤 학군이 좀 우리 일반 학급 특히 환경이 좋았으면 우리 반의 아이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주로 하위권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특징은 이제 앞에 그 분포 현황을 보신 것처럼 만점자가 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만점자가 3학년 같은 경우 28명에서 73명, 4학년은 13명에서 83명, 거의 2배 이상의 3배 가까운 이제 2배 가까운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보면 이것도 역시 3, 4학년에서 크게 늘어나지만 비율로 봤을 때 여러분 보면 물론 비율도 있지만 5, 6학년에서는 좀 적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즉 특징은 만점자가 개에게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이 프로그램이 부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즉 교과서를 배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진을 예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즉 교과서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기본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교과서 갖고 있는 어떤 학습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이건 한 초등학교의 예입니다. 인천에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보면 한 10명의 아이들의 사전 사후 건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눈치채서 전체 평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 평균이 출발적으로 굉장히 낮은 학교예요. 하지만 사후에는 이제 70점, 평균이 70점이 되었거든요. 즉 보면 여기서 이게 아마 효과를 느낀 지역은 아마 취약 계층이 많은 학교 용산어천에는 꽤 많은 효과를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는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학교인데요.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학교입니다. 즉 이런 학급에는 이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학생이 10명이 있잖아요. 대부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어떤 한 40 몇 점에서 80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이거는 보면 이제 환경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문을 뭐라고 답하셨냐면 보시면 언제 사용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침 시간에 역시 담임 재량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즉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해서 아이들에게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시간, 그리고 기타 시간, 그리고 아침 활동과 가정학습을 함께 혼용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전체 효과가 였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94%의 선생님들은 94.7%, 95%에 가는 선생님들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했지만 소수의 어떤 선생님은 보통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어요? 라고 했을 때 물론 반드시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파닉스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보다 더 이제 낮은 수준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해 봤지만 이거에 대한 그 필요성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즉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과 파닉스와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장점이 뭐라고 물었더니 앱과 교재가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기기를 쓸 수 좋아요. 그리고 QR코드로 쉽게 로그인 좋아요. 그 다음에 검인정 교과서가 여러 가지가 함께 여기 다 함께 이렇게 다 반영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맨 위에 게 가장 높은 데서 그런 특징이 있네요. 네, 그 단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네, 아까 어떤 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파닉스가 더 추가돼야 돼요.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요구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반대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읽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학습량을 좀 길게 하거나 좀 더 길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듣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약하면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파닉스를 더 강화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하고 싶어요. 라는 이제 두 가지 특징으로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서술식 답변에도 똑같이 경향을 보였습니다. 추천하실 생각 있나요? 할 때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한 94.7%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답변했고요. 네. 소감입니다. 네. 제가 이거 소감을 할 때 저희가 메일로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메일에다가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셨어요. 어떤 반은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의 반응을 짧게 적어서 그걸 나중에 저희가 보고서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향후 프로그램 만들 때 개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해진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많은 애들을 끌고 가야 학급 단위 프로젝트니까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학습조차 처음부터 어려웠던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즐겁게 할 수 이렇게 답변했고요. 부담이 없어 좋았다. 그 짤막한 동화를 좀 실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앱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집중력이 짧은 애들도 끝까지 할 수 있었다. 자신감을 얻어 좋았다. 그리고 여기 교재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단어를 한국어로 써 있고 사실 그 한국어로 쓰면 자모의 소리값이 뭐에 해당되는지 아이들이 알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파닉스를 익혀가는 그게 있습니다. 물론 파닉스 프로그램이 있지만 단어의 소리를 적으면서 훨씬 더 연습량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거가 좋았어요. 애들이 자신 있게 반복할 수 좋았어요. 이렇게 답했고요. 교실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럼 교원 평가에서 선생님들 부모님 서술형으로 써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 타겟이 된 아이들이 그대로였거든요. 아마 5%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였군요.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10분, 한 15분 정도거든요. 10분 정도로 좀 분량을 줄이면 좋겠어요. 그다음 15회 학습 후 성적이 좀 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ABC부터 이렇게 해지 기초학력 교재는 이렇게는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교재 일단 설명할 때 2단계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2단계 교재이고 이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영어 자신감처럼 굉장히 뭐죠? 더 난이도 3단계 교재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화질도 좋고 사이클도 좋았어요. 이렇게 저희 개발하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학교 행사는 활용할 수 있어서 좀 학교 2학기에 학교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등교를 하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못하는 아이들은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었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교재가 좋겠다. 제가 이런 선생님들의 모든 저한테 주신 그 평가를 해서 한번 결론 및 서사점을 한번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영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통 집단과 부진 집단의 격차가 정말 너무 컸어요. 그래서 보통 집단은 83점이었는데 하지만 향후에 이제 앞으로 부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들의 집단은 42점으로 거의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 거. 그래서 앞에 제가 언급했던데요. 이 사전 미도달이 14.7%인데요. 이거는 김지연의 2017년 연구 결과와 14.2였대요. 거의 비슷했었어요. 즉 영어 부진은 한 14% 정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그 연구보다는 격차는 더 커서 따라서 집단별로 추가적인 좀 분석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농산어촌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 좀 분석할 필요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앞에서 한 것도 학급 단위의 영어 프로젝트는 학습 부진 학생 예방 효과가 있었구나. 즉 사전 미도달이 14.7에서 5.8로 꽤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미도달 개선율은 한 65%가 넘는 개선율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사전에 도달은 아이들이 꽤 높죠. 이미 85%가 도달이었지만 사후에는 94%로 꽤 많이 올라갔다는 것. 이런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되게 유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롬 적용 만점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거 이것도 통계적으로 검증했을 때 굉장히 유의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결론을 통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몇 가지 이런 거 얻게 된다면 뭐 였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는 학습 내용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아마 이 데이터를 보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서 꽤 높은 그 보였고요. 그리고 사후에도 일반 집단은 보시면 평균이 사후에 90점 이상 되었거든요. 즉 뭐냐면 학습 내용이 적어서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15차 시에 비교적 작은 보충 프로그램이지만 크게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것도 다른 면을 생각하면 사전에 미도달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 지역과 아이들은 이 작은 내용조차도 미도달 되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도달 집단과 일반 집단의 격차는 굉장히 심각해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평균에 40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과제가 한번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 이 배우다 영어 프로그램은 1, 2단계의 학습 부진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는 그 조금 부진는 애들을 개선하는 즉 학급 단위의 개별화 교육 과제라기보다는 학급 단위에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말할까요? 좀 가성비 있는 짧은 시간에 학급 단위로 가성비 있게 해서 가능성 있는 애들을 먼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반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개별화 어떤 지도가 별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특성을 함께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거민정 교과서 내용을 다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이거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그 2학기 때 하게 그런 좋은 교재인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여기서 개선되지 못한
어떤 미도달 학생 5.8%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을 위한 즉 위험군 그 3단계 교재. 이 교재는 아마 1단계 또 2단계에서 적용될 때 효과적인고요. 3단계에 대한 어떤 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읽기라든가 뭐 동화책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요것도 꽤 많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는 사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 도움을 받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이렇게 나누어졌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생님들과 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었지만 사실 제가 교실에 있으면 이거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이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중훈 좋은교사 배움찬찬 연구회 대표님의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실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면 중학교 3학년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보통 5%에서 7%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 어쨌든 이 미도달 비율이 일단 보니까 아까 5%에서 6% 정도 이제 이렇게 했어도 6%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보면 대략 좀 그렇게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 만약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됐으면 이제 뭐 향후에 우리가 뭐 중학생들 또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면 또 그 영어 미도달 비율이 뭐 그 이상 뭐 10% 이상 나타났을 수도 있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6%의 아이들은 좀 더 개별적인 접근, 그리고 아주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좀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장에 지금 직접 오셔서 참여 사례를 나눠주실 건데요. 장양선 선생님 모시고 참여 사례를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백운호수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장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는요, 일반 학급에 해당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3학년은 전체 3반이에요. 근데 저희 3반이 모두 이번에 배우다 영어를 함께 신청을 해가지고 학년에서 같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위한 프로젝트로 요거를 하게 돼서 그 사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올 한 해 여기 배움찬찬이 모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수혜자인데요. 1학기 때 저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처음에 따스함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학급이라서 될지 안 될지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신청이 되었는데 문자를 받았어요. 곱셈99가 조금 더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얼른 신청을 해서 따스함이랑 곱셈99를 2개를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따스함은 국어 시간에 했고 곱셈99는 수학 시간에 앞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1학기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책거리를 했을 때 되게 아이들이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을 내가 마쳤고 친구들이랑 같이 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되게 높았어서 1학기 때 너무 감사했고 그때 좋은 교사 사무실을 제가 왔었어요. 근데 김중훈 선생님께 제가 또 들은 게 2학기 땐 영어다. 사실 좀 스포를 들었죠. 네, 그래서 그럼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신청해 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너무 좋은 거를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1학기 때도 제가 이거를 신청할 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뜻 같이 못 하셨는데
제가 1학기 때 이걸 하는 걸 보고 제가 곱셈국어 아이들 성취 정도를 연구실에 가서 그러니까 13개 맞던 30문제 중에서 13개 맞던 친구가 26개를 맞은 정말 성장을 많이 한 거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되게 아쉬워하셔. 나도 할 걸. 이런 줄 알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태블릿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교사가 앞에서 TV로 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반 친구들은 태블릿은 거절해서 선생님이 틀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제가 틀어주고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태블릿으로 하면 아이가 자기 진도에 맞게 할 수 있고 집에서도 복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TV로 제가 틀어주면 친구들이 다 같이 나가는 또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잠깐 찍었는데 잠깐 볼게요. Giraffe. Giraffe. Lion. Lion. 사자, Lion. Lion. 사자, 네, 이게 저희 반 친구들이 제가 틀어주면 따라하고 또 뭐 한국말도 따라하고 이렇게 저희는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반마다 저희가 다르게 진행을 했는데 옆반 선생님들은 개인 태블릿으로 이용을 하고 가정에서도 과제를 내주셨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엔 가정에서 과제를 내주는 거는 또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년 진행해 보니까 약간 가정의 홍보 효과, 학교에서 이걸 한다.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학부모님의 관심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학급에 대한 홍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한 뒤에 이야기를 나눈 거는 제가 여기 사례 발표를 하게 된 후에 친구들에게 조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좋은 점,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대답한 거에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영어 실력이 스스로 늘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의 실력이 실제로 늘었을 수도 있고 아주 조금 늘었을 수도 있겠죠.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한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고 재미가 있었고 영어가 정말 좋아졌대요. 이걸 하고 난 뒤에 걔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쉬워서 좋고 그리고 이제 QR로 바로 들어가고 진도에 맞게 공부해서 좋았어요는 옆반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답을 해준 친구 답을 정해놓은 우리 반이 함께 해서 되게 좋았다라는 말이 해줬는데 저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영어가 어려운 친구만 따로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반이 모두 같은 내용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을 물어봤어요. 근데 가장 또 많이 나온 대답이 공부 기간이 너무 짧았다. 네, 그래서 15일은 너무 짧다라는 책이 너무 얇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곱셈구구 책을 네. 양을 늘려주시겠다고 지금 네 곱셈구구 책을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요 대답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곱셈구구는 40일 동안 하는 40차시가 있어서 이 15차시는 이 친구들한테 너무 짧다고 느껴졌던 것 같고 또 이제 아마 단어만 그러니까 되게 이것 제가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되게 요구가 양극단에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어느 친구들은 너무 쉬워서 아쉽고 어느 친구들은 글 쓰는 게 많고 단어만 공부해서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좀 교재를 아이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이 만드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노래가 없어서 아쉽다. 이런 이제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 친구들 이야기에는 네, 무슨 영어 게임을 넣어달라, 스토리를 넣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발음을 한국어로 써서 헷갈렸어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뭐 R 뭐 이런 발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네, 그냥 읽으면 그냥 자동으로 영어가 되는 친구들이었대요. 이제 바라는 점은 단어가 많았으면 좋겠다,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다, 더 오래 공부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정말 대단한 학구열인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양극단에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 쉬웠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티커나 그림을 넣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실 곱셈국어 할 때 친구들이 스티커 붙이는 재미로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쫙 있고 그 안에 단어가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그 단어들을 익혔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 말이 웃겨서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요. 단어 뜻을 다양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배우다 영어가 좋았다. 배우다 영어 제작자님 힘내시길. 이렇게 제작자님까지도 배려를 하는,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친구들의 대부분의 바람은 더 많이 하고 싶고 끝나면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어떤 공부가 끝났을 때 이 친구들이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쉬움을 가진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잘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조금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2학기도 되게 바쁘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바쁘죠, 저희는.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게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취 정도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성장을 했고, 다른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싶다, 내년에도 이걸 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이들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영어 학습 정도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영어를 전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게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의 이제 영어를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 좋았고, 제가 옆에 해시태그 써놓은 거는 이제 저희 학년 반에 급훈이라고 해야 되죠. 네, 옛날식의 급훈인데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이 배우다 영어를 같이 한 거랑 되게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같이 하고 모든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꽃도 없고, 그러니까 참과 땀과 사랑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또 이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전 따스함과 곱셈국어랑 배우다 영어를 모두 다 아이들과 해본 수혜자로서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끝냈을 때의 성취감을 꼭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는데요. 네, 못하더라도 기초학력 예산들을 이런 데 좀 투입하시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상주의 동부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김빛 선생님께서 또 참여 사례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다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동부초 교사 김빛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꺼줄 수 있는 있어?
이거 키울게. 그쪽 그럼- 소리를 좀 꺼주세요. 아니면 그쪽 소리를 키워주던가. 아,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먼저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기아 대책과 좋은 교사의 많은 분들과 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학급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근처에 있는 상주 보육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 원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좀 깨어진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학급 4학년 학생들은 전체 인원 10명 중 7명이 보육원생이고 또 7명 모두가 기초학력 부진 대상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7명 중에 1명은 또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일반 가정 학생 3명도 사실 한부모 가정 자녀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좀 되게 방치될 때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 학습에도 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전 검사를 했을 때 보면 2명만 도달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25문항 중에 13문항을 좀 도달 점수로 본다면 4명 정도가 도달을 했는데 중간에 좀 찍은 걸 맞춘 학생들 제외하면 2명 정도가 그나마 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었고 그 4명 중에 그 2명 그리고 그 2학생마저 좀 기초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기본 실력이 좀 탄탄하다고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기초적인 어떤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영어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되게 낮았고 배경 지식도 되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전사후 평가를 좀 비교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프로젝트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좀 연결이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좀 지도할지 몰라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영어 수업을 좀 실제로 진행해 보면 학생들이 좀 파닉스를 모를 때도 많았고 기초적인 단어나 상식도 되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이 지향하는 바가 핵심 단어랑 표현을 먼저 정리한 뒤에 이걸 되게 수업에서 활용해서 좀 동적인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도록 좀 유도하는 방식인데 일반 학생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좀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단어와 표현만 계속 반복해서 배우다 보니까 되게 영어 수업은 학생들에게 정말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기초 실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사전 연수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좀 특별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좀 지도해야 되나 해서 덜컥 겁이 났기도 했지만 1시간짜리 사전 연수라서 참 마음이 놓였고요. 여기서 학생들을 학습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되게 단순했습니다. 네, 반복이 핵심이었는데요. 그 반복을 통해서 되게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반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단어를 외우게 하고 처음에 평가를 보게 했을 때 대부분이 10개 중 절반 이상을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성이 자자했고 단어를 힘들어서 외우기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들한테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좀 제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4학년 영어의 기초는 좀 끝내자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다시 시간을 주고 2차 평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해서 좀 자신이 외운 개수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향상도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니까 학생들이
개수가 향상됐다는 걸 좀 체감하게 됐고, 또 이를 한 이틀 정도, 2, 3회에 걸쳐서 반복시켜 주니까 학생들이 원래 이전까지는 또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일이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꽤 할 만한 일이 됐고, 또 단순 반복이 이제 지루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를 좀 자신 있게 대할 수 있는 연습 시간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너무 혼자서만 공부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좀 단어로 문제도 내주고 확인하도록 짝 활동을 좀 시켜줬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좀 단어를 외우고 외운 걸 얼마나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중요하게 여기게 됐고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좀 귀찮아서 외우는 걸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교과서만으로 수업할 때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기초 단어랑 파닉스들을 이렇게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프로젝트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교재의 되게 큰 장점이 구성이 되게 단순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장이 영어로 등장하고 뜻과 소리가 짝지어져서 학생들이 1대1 대응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단어랑 문장을 암기할 수 있게 하고, 또 철자랑 뜻을 보여준 다음에 소리까지 들려주는 걸 계속 반복하는 그 프로그램이 연동이 잘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반복을 통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학년별 교과서랑 곧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교과 학습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좀 학습 방식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적인 복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진 예방을 위해서 좀 거기에 이 주기적인 복습을 위해서 교재 이용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좀 이전까지 아침 시간에는 좀 원래 학급에서 따로 진행하던 뭐 수학 학습지를 푼다든지 아니면 글쓰기 활동을 한다든지 짧게 그런 활동들을 하느라고 좀 프로젝트 시작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조금 살짝 늦게 맞춰서 10월 18일에 시작해서 11월 18일에 저는 마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교재 리뷰 테스트 부분은 따로 하지 않고 대신 시간 날 때마다 학생들한테 그 수업 시간 중에 별도로 시간을 주고 단어 시험을 보도록 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시켰습니다. 근데 복습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좀 되게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학급은 되게 아침 시간이 한 20분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PC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학생들에게 자동 재생 기능을 이용해서 공부를 이제 일률적으로 좀 시켰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은 가정에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 좀 학습 지도를 받는 것이 좀 어려운 형편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태블릿을 보고 학습해 오게 한다든지 또 숙제를 내서 좀 복습해 오게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인데, 그 15분 안에 PC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과 공부한다는 건 조금 빠듯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일주일에 3일을 이걸 진행하면 나머지 비는 날에는 계속 복습을 시켜야 되는데 아침 일찍 좀 다른 행사들이 아니면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에만 좀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실정이라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좀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는 특히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되게 약한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프로젝트에 임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게 한 학년에서만 끝내고 그치지 않고 3학년에서부터 6학년 때까지 프로젝트를 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정말 학생들에게 영어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의 기초 단어만 알고 이제 끝내고 넘어가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학년 연계로 이용해서 3학년에서 6학년 또 이후에는 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교재까지 또 개발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 모습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최근에 공부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되게 무기력한 모습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아침 활동에 자기 자신이 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좀 참여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다 영어였습니다. 저는 되게 요즘 교직생활 경력이 5년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에 담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정말 기초부진에 헤매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싶은 그 마음에 또 동기부여를 준 이 프로젝트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세하게 사례를 나눠주신 우리 김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에 임하는지를 되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들으면서 하나 생각했던 거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말하는 게 좀 그 그 여우의 그 심포도 비유처럼 사실은 본인이 잘하면 좀 자기 어떤 존재감도 드러나고 인정도 받고 하니까 나 그거 좋아한다,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 못하는 거 자기가 잘 못하는 게 또 드러나는 게 싫고 또 누구나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싫어한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싫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 같고 학습적인 측면들은 조금 이렇게 잘하도록 도와주면 그 부분을 또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및 소감 듣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혹시 오늘 그 김중훈 선생님의 그 성과 보고 그 발표와 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 두 분의 나눔들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채팅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또 직접 좀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고 그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여하신 선생님 중에 내가 참여해 봤더니 또 이렇더라라고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요 진행하시면서 좀 이렇게 좋았던 거나 또는 좀 이렇게 좀 프로그램 그 만드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그렇게 좀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을 또 도와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 그냥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 누구신가요? 김비 선생님 네, 저 말씀 주실 건가요? 괜찮을까요? 네. 네, 김비 저는 선생님 네, 네,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 저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저는
진짜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한다면 막 따로 뭐 챈트나 아니면 읽기 자료까지는 크게 바라진 않고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한 좀 단어 게임, 파닉스 게임 이런 것들이 출판사별로 이제 파닉스 교재에 보면 그 출판사별로 게임들이 어플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배우다 영어에도 그런 그 작은 정리용 리뷰 복습용 게임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나중에 한번 종합해서 말씀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김비수 선생님. 리뷰용 게임이 있으면 학생들 학습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네. 또 혹시 좀 제안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음. 네. 안 계시면 요 질의응답 및 소감은 네.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좀 그런 제안이나 또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좀 안내 뭐 광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회 말씀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기아대책에서 또 선생님들께 좀 안내 말씀이 있어서요. 네네. 네, 일단 네, 양찬영 간사님 네, 이렇게 등장하셔서 일단 저희 성과 보고에 들으신 소감 간단히 말씀 주시고 그리고 또 안내하실 것들이 있으면 또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친구 기아대책 양찬양 간사라고 하고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 국어 수학 때 이렇게 결과 보고 참석하면서 되게 많은 감동도 받고 새로운 또 시각을 생겨서 갔었는데 이번 영어 결과 보고회를 들으면서도 정말 선생님들께서 너무 수고하셨고 참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볼 때는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참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 프로젝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미도달된 친구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또 학업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영어 처음 배웠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헬로 지토 헬로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아직도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는데 아마 친구들한테도 이번 배우다 영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학업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 하나하나 다 케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나 다른 학업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 아이들의 기초 학력을 위해서 이 배우다 영어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를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준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대책에서 일을 하면서 대상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관을 통해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나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데 지금 이곳에 자리해 주신 선생님들은 아이들 하나하나 가정 상황도 알고 아이들의 학업 상황도 알고 교육 상황도 알고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멋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변화하는 친구들이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도
친구들한테 이번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참여한 아이들은 이번 1년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담임 선생님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시간 1년 한 학기가 되지 않을까.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조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광고를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희망동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이라는 걸 지금 기아대책에서 2020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제 취약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심리정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만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학교나 병원이나 다양하게 그 위기 아동이나 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위기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너무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안내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담임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신청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교육복지사, 상담 교사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아대책 기대플러스를 참고하셔서 학급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40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팀장님 또 한 말씀 추가로 혹시 오늘 너무 네,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전국에 다 계시다면 정말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하고 있는 그 희망둥지 사업은 지금 많은 학교에서 사실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 실제 뭐 담임 선생님에서부터 사회복지 관련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렇게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셔서 신청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리고 이사를 가는 경우 뭐 의료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아주 다양한 혜택과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위기 상황 극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학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아이들의 상황을 가장 또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신청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해주시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 실제 저희 좋은교사 선생님께서 신청하셔서 아이 거주지로 옮기는 그런 정말 사례들이 지금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좋은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많이 추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요, 저희가 기아대책과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종교사 회원생 한 분이 한 아이 가정에 방문했다가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계시고 또 너무 주거 환경은 열악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기아대책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기아대책이 좋은교사 운동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만나서 네, 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긴급 가정 이 지원 사업이 가정 긴급 지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업이 굉장히 그 어려움 겪는 아이들에겐 굉장히 좀 소중한 저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계속 알리려고 하고요. 저희 종교사에서도 간단히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종교사 운동은 그 학교에서 어려움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들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실천 활동 또 연구 활동들을 좀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움찬찬이 연구회가 지금 연구원 3기 지금 모집해서 지금 한참 지금 또 교육하는 중에 있고 또 그 학급에서 정서행동 문제로 지금 어려움 겪는 아이들 돕기 위해서 행동 지원 프로세스를 배우는
이제 또 마음친구 실천과 과정도 지금 1년 과정으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좀 연구하고 실제 교실에서 적용해보고 이것이 교실에 아이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또 알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보급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종교사 운동 잘한다고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같이 회원 가입도 좀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또 아직 여기 회원 아니신 분들은 회원으로도 가입하셔서 종교사 운동가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채팅방에 또 이렇게 귀한 또 그 소감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배움 찬찬 연구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이어 2년 1학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학년 선생님들과 한글, 수학 가르칠 때 큰 도움 받았어요. 영어는 어떤지 궁금해서 오늘 참여해봤어요. 벅차고 고마운 마음을 남기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좋은 교사 고맙습니다. 네, 또 영화초의 이은희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좋은 교사 찬찬 연구회 운영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어 교과 선생님은 교과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 보니 부진 학생을 돌보기 어렵고 담임인 저 역시도 가르치지 않는 과목을 보충 지도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만난 이 배우다 영어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 반은 틈틈이 잠깐씩 계속 시간 내어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경희 선생님께서 중등 영어과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별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 초등 활용 사례를 보니 많이 애쓰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등에도 기초학력 부진으로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격차가 더욱 심화됨이 느껴집니다. 초등과 중등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소중한 나눔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중교사 운동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 중등 교재는 없죠? 네네네. 우리 곧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연구 중에 있다고 지금 우리 김중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중훈 대표님 요즘에 그 전국의 그 보육원 학생들의 이 학습 지원 활동을 좀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원격으로 해서 1대1로 매칭시켜서 그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영어를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 위해서 지금 중등 영어 교재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움 천천히 연구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상으로 우리 반 기초학력 구체 프로젝트 마치고요. 이제 단체 사진. 할 말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저희 김중훈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오버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해서 제가 김비 선생님 제가 김비 선생님 학급을 제가 틈틈이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반상 되게 좀 의미 있었는데요. 사전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되게 이제 3단계 아이들을 위한 교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좀 과제가 좀 갖고 있었고요. 선생님 보니까 전체 시작할 때 사전 전체 평균이 13개 맞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근데 이후에 평균을 보니까 16개 맞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5점이 절단점입니다. 즉 반이 전체가 미도달됐다가 이후에 평균은 도달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선율을 보면 한 2배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2명의 학생이 한 문제 차이로 3배 될 뻔했는데 미도달돼서 아마 이 전체로 보면 아이들보다는 미도달된 아이들의 분석을 보면 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좀 해주고 그런 새로운 소식과 또 과제가 남는 이제 발표회인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이거 돌릴까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선생님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서
제가 단체 사진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카메라로 한번 찍고요. 그 이후에 그 화면 스샷으로 또 한번 찍어야 돼서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카메라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준비 하나, 둘, 셋. 현장에 있는 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붙여주세요. 좀 더 친한 척. 예, 다시 하나, 둘, 셋. 김영희 대표님, 선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2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41 프로젝트 배우다 영어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